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예장통합 총회 산하의 서울 서북로회 풀향기 교회 정성진 목사, 신평진 목사 제가 몇 번 보도를 드렸죠. 지난 화요일날 4월 28일날 서울 서북로회가 개최가 돼가지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헌법대로 법대로 해야 된다 지적을 했고요. 결국은 풀향기 교회 문제는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임원회에다가 이름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풀향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들이 말이죠. 지금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노회에다가 이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변호인이 말이죠. 안대환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은 그 특수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교회 법적으로 사회법적으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특히 이제 그 광주, 경기, 서울 전 지역의 이주민을 인권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전화상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질문하니까 그 답변이 있는데 방송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들려드리겠고요. 화해조정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법이다. 막 그런 얘기를 대답 나눈 것을 여러분들 제가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주 귀한 아주 쇼킹한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신평진 목사가요 21년 6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거기 말이죠. 아름다운 동산이 있고요. 산이 있어요. 5,000평이 됩니다. 교회가 1,500평이에요. 21년 6월 달에 부임을 했습니다. 5년이 되도록 말이죠. 부임하면서 미국 시민권 포기하고 청목을 하겠다는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집사님 부부 두 사람과 이 신평진 목사 부부 두 사람 6명이 있는 자리에서 말이죠. 어떤 집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청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시는 얘기가 말이죠. 두 부부가 뭐 같은 심정으로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제가 프리스턴 신학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민권을 포기하게 되면은 그 장학금 1억 3천여만 원 정도를 다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그러면 제가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 십시일반으로 해서 목사님을 도와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대 목사가 은퇴를 하고 젊은 분이 맞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말이죠. 신평진 목사가 돈을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미국 시민권 자체가 제 정체성입니다. 제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집사님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저께 제가 이제 제보를 받고 어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한 10여 명에게 계속 다 연결해서 보니까 다 그런 얘기를 듣고 풀향기 교회 교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미국 시민권은 나의 정체성. 집사님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는 100%고요. 이분이 처음부터 뭐 그런 계획을 안 가지고 온 것이에요. 말만 그렇고. 근데 제가 주목한 것은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국적을 포기하면은 장학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 이 얘기에 제가 의문을 표시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 교회와 신앙 발행인 최상경 목사님 아시죠? 세계적인 이단 연구가입니다. 빛과 소금교회 지금 이제 원로 목사를 계시고 말이죠. 그분의 따님과 사위가 말이죠. 프리스턴 신학교의 더군다나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신이라는 걸 알고 제가 최상경 목사님한테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 어떤 목사가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국적을 포기하면은 장학금을 반환한다는데 그 사실관계 한번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바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래서 이제 전문을 보냈답니다. 뭐 딸이나 사위님으로부터 받았는지 다른 학교 관계자로부터 받았는지 그 답변이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외국인에게도 장학금을 주는데 이 국적을 포기한다고 해서 장학금을 반환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느 미친 X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아예 국적 포기, 그 다음에는 말이죠, 청목, 이런 생각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얼렁뚱땅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5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제 청목을 그것도 불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장통합측의 장로님들은 청목을 하시라고 권면을 하고 이 사람은 안 하려고 그러고 이 여기가 다수가 되다 보니까 이 법을 존중하는 통합적 정체성을 가지라는 분들 압박을 하고 이분들이 핍박을 당하고 모든 봉사직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성전 목사님도 옛날에 그 한국 장로대학원에 강의를 와가지고 말이죠, 이 박한순 목사님을 개척을 할 때에, 분리 개척을 할 때에 70억 원을 줬다 해서 구설수에 올랐죠. 저희 만화뉴스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억 원을 지불을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왕구라쟁이인가 누군가 정성진 목사에서 이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말이죠, 그 친구의 아들이라서 똑같이 배웠는지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일단은 말이죠, 외국인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이 이제 명백하게 밝혀졌고요. 지금이라도 신평진 목사는 그 교회 담임이 아니고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것이 다 불법이에요. 장로 임직한 것도 다 불법이에요. 본인이 말이죠, 추정하는 분들 데리고 가서 개척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본인이 그만두고 청목을 하고 목사직위를 예장통합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돌아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정성진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결자 해지 아시죠? 목사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아사교생 아생교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지금 신평진 목사에게 그렇게 권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신평진 네가 죽어야 풀량기 교회가 산다. 너 떠나. 이렇게 말이죠, 친구의 아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생교사, 네가 살면 교회가 죽어. 그러니까 네가 살려고 하지만 떠나야 돼. 자, 정성진 목사님 좌우명이고 슬로건이죠. 아사교생 아생교사, 이 얘기를 친구 아들인 신평진 목사에게 강력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풀량기 교회 안대한 목사님과의 인터뷰 들려드리겠습니다. 화해조정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의 박신현 장로입니다. 예, 아까 안대환 목사입니다. 예, 목사님. 여러 가지로 교계 일 하시느라 또 이주민들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이번에 예장통합측 서북노회에 풀향기 교회 아마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신문에도 많이 기고를 해 주셨고요. 아마 이번에 화요일 날 서북노회에서 화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하는데, 어떻게 변호인으로서 목사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화해조정이 어떻게 돼야 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해조정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은 그 화해조정이 법 테두리를 벗어난 화해조정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목사님 법 테두리라는 것이 현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예. 어떤 법 테두리라는 게 어떤 걸 의미를 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교단 헌법에 타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교회의 직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데, 이 네. 법을 위반해서 합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만약에 화해조정위원회에서 예. 일정 기간을 두고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뭐 복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현 체제를 좀 인정을 하는 그런 안이 나오더라도 이거는 수용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타교단 사람이 우리 교단으로 들어올 때는, 네네. 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네.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고 우리 교단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네. 그 절차를 뭐 유보를 한다든지, 뭐 기간을 두고 차차한다든지, 이거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21년 6월 달에 이분이 부임을 하셔서 예, 예.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 있는다는 것은 어떤 무엇을 유예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또 지금까지 5년이라는 세월을 봤을 때에 그것도 사실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또 교단 헌법상 수용하기 어려운 하나의 조건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5년을 불법 상태를 서북노회가 용인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네네. 그 헌법을 무력화시킨 거고 헌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질서를 바로 잡고 그 음, 이후에 네. 그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밟아서 그 새로운 목사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신 목사님의 생각으로는 서북노회가 이제 법대로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즉각 임시당회장을 이제 해촉을 하고 예, 예, 새로운 임시당회장을 파송을 하고 또 예, 설교 목사로 임시 목사로 파송을 해서 예, 예. 불법이 지금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죠. 예, 시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합법적인 방안으로 그 목사 청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다루기 위해서 목사 청빙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네. 어떤 목회자가 와서 그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좀 예민한 문제인데요. 그 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던 서성환 목사, 이분이 5년 동안 그 임시당회장으로 두 번인가 세 번 이렇게 참석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게 당회라든가 공동의회를 뭐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신평진 목사가 직접 주관해서 장로도 선택을 하고 했다는데 설교 외의 모든 행정적인 것은 원칙적으로는 다 무효로 봐야 되나요? 예, 무효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회의를 주관한 회의는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평진 목사가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회의에서 결의했다든지 네. 공동의회를 의장으로서 공동의회를 했다든지 하는 모든 회의는 실정법상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현재 프리한계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과는 관계없이 아마 그 사회상의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담임 목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목사님 변호인 선임되면서 현재 서북노회 노회장하고 임시 당회장을 아마 그쪽 성도들 대표로 해서 아마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잘못된 헌법을 그리고 그다음에 행정을 진행해 왔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회장은 노회장으로서 네, 임시 목사가 제대로 가서 파송이 돼서 임시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을 해줘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파송된 목사는 정당하게 교단 목사를 그곳에 세워서 교단 목사가 목회할 수 있도록 세우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고소가 진행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는 이게 이제 법과 원칙대로 가야지 뭐 타협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 타협이나
타협이나 그 화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거지. 네. 법을 뛰어넘는 화해나 조정이나 불법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그 화해 조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제 몇 분들 좀 만나보니까 그 신병진 목사님은 뭐 지금이라도 추종하는 분들을 모시고 나가서 뭐 별도 통합의 범위 신 구애받지 말고 목회를 하라. 이렇게 욕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나가더라도 빚이 지금 뭐 30몇 억이 있더라도 3, 40명이 충분히 감당해서 노회에서 뭐 제대로 된 목사님 파송을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설사 교단을 이탈해서 나가서 뭐 새로운 교회를 설립한다고 할지라도 그다음에 교단에 소속된 교회를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네네. 교단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의 재산권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네. 잘못된 생각이고요. 네네. 사회법정에서 재산권 문제를 다툴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교단에 소속돼 있는가 소속돼 있지 않은가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이탈해서 교단을 탈퇴한다고 그런다면 교단에 소속된 그 교회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뭐 화해다 뭐다 이걸 떠나서 일단 신병진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는 임시 목사를 파송해서 교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신평진 목사가 떠나느냐 안 떠나느냐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신평진 목사가 우리 교단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데 네. 타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직원이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을 네. 그렇게 세워놓은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에 관여된 사람들은 저는 권징의 대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교회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심에 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